오늘의 쓴소리 인터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태 맞죠? 예, 제 별명입니다. 핫하신. 예. 예. 자, 우선 좀 야당 얘기 좀 먼저 해보죠. 예, 민주당 지금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혁신의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 합의가 없는 거죠. 이제 소위 친명계 이재명 지도부 쪽은 수박 출당, 네. 소위 수박들 쫓아내는 게 혁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 그 이래명 그분 통해서 이제 이래경 예. 그분 통해서 이제 소위 비명계 축출을 하려고 일종의 친이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비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가 혁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혁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대표 쫓아낼 혁신위원장을 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상된 일이었다. 평화적인 혁신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천하람 전 함장, 최원일 함장을 향해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 권치승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어제 이 생존장병을 만나서 또 사과를 했고, 오늘 다시 천하람 함장을 만나서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여당 쪽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대변인직 사퇴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위의 수습책이 이게 이제 필요한 걸까요?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괴담, 뿌리 깊은 괴담들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 여당에는 5.18 괴담입니다. 뭐 북한군이 왔었다. 대가 내려왔다. 5.18은 예. 폭동이다. 민주화투쟁 아니다.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 찬양곡이다. 네. 이런 괴담이 우리 당을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괴담이었죠. 네, 그래서 지난번 국회 때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네. 그 괴담에 이제 놀아나가지고 그렇죠. 뭐 공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철저히 단절했고, 근데 최근에 또 불쑥 튀어나왔잖아요. 네. 헌법 전문에 넣는 건 말장난이다. 약속 안 지켜도 된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 게 때문에 나와서 나온 또 거죠. 이제 징계가 됐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쪽에 오래되고 더 강하고 뿌리 깊은 그게 천안함 괴담입니다. 천안함 괴담입니다. 근데 5.18은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네.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우리 단체나 이제 당 내에서는 아주 강하게 네. 괴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사라졌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는 아직도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천안함 괴담이.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주당 안에서 혁신해야 될 과제이긴 또 해요. 네. 근데 문제는 혁신위원장이 괴담을 옹호하는 만드신 사람이 되는 분이었죠. 바람에 예. 또 대변인도 그런 인식에 물들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가 이걸 강하게 끊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네. 마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그 희생자 묘역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쉽게 못하는 거죠. 네. 쉽게 못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당이 되는 것이고 네. 중요한 혁신 과제인데, 아무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조치로는 이 괴담이 끊어지지 않을 지지층 거다. 내에서 괴담이 상당히 퍼져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사회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네. 천안함 괴담 전수조사를 해서 네. 한번 실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자, 국민의힘에도 최근 불거졌다 잠시 물밑으로 들어간 게 바로 오인회 논란입니다. 예, 예, 예. 자, 오인회 논란은 이용호 의원도 뭐 발언을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랑 친하시잖아요. 예,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실체를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대표 취지도 그러니까 일종의 지하 최고위원회가 따로 있다. 네. 지하 지도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실세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세라는 건 대통령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항상 여당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있는 이야기고, 또 뭐 당 대표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자주 통화를 해야 되고 의견도 물어보고 이제 그런 거지. 이게 뭐 별도의 지도부, 배후 조정하는 지도부가 따로 있고 이렇게 좀 비화된 감이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이용호 의원 본인이 잘못 이야기한 거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따로 뭐 배우 지하 지도부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당 주류에서 좀 약간 따가운 시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무슨 일만 있으면 관전평을 하려 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 하 의원께서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보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당이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글쎄요. 좀 될까요, 잘? 네. 자유민주주의가 꼽힌 나라의 정당을 보면 하나의 색깔로 획일적으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당 내에서 싸움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을 봐도요. 네. 민주당 안에서 그 리퍼블리컨 데모크래시라고 합니다. 공화당에 가까운 민주당 네. 의원들 또 공화당 안에서도 데모크래틱 리퍼블리컨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인 사람들은 민주정당 안에 어디에 있고 이게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 지도부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색깔이 다른 세력에서 그다음 지도부를 맡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당내 다원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색깔이 하나면은 그 당이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네. 지도부가 망하면 그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지지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한 표가 아쉽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이제 네. 이준석 자르면 안 된다고 후보들 본인들이 특히 수도권 네. PK는 TK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요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천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자, 김기현, 이재명 또 여야 두 당 대표가 뭐 김기현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다가 밥에 한번 먹자겠다가 이재명 대표가 친구들이랑 먹으라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나기로 한 거잖아요. 하기는. 그런데 이제 아직 실무 협의가 못 끝난 모양이죠. 왜 안 만나는 건가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뭐 원내 부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 네.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양당 대표가 민생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싸우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만나서 네. 뭔가 합의문도 발표하고 뭔가 민생 법안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만 세우는 게 아니라 네. 합도 만드는 이걸 네. 당연히 기대하는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싸움만 하자. 각만 세우자. 그러니까 TV 토론만 하자. TV 토론만 하면은 이 이슈는 합의합시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이견만 나오고 논쟁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른 별도의 회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만 하면 네. 두 사람 다 욕만 먹거든요. 그럴 수 너무 있겠네요.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이제 욕만 먹느니 뭐 하기 그냥 힘들다 이렇게. 무산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카메라 안에서는 이 카메라 비출 때는 막 싸우다가도 카메라 딱 꺼지면 굉장히 친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게 정치권이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문화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지대가 많이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양당의 강경 지지자들이 네. 이제 주류잖아요, 양당에. 네. 주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도 강경파 쪽이 주류가 돼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만 주로 벌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들끼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접근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 뭐 국회의원 역량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다음 총선 때는 물갈이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에게도 좀 물어보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있지 않습니까? 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을 할 거다 이런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공식 보세요? 내정자는 아니죠. 네, 설만 공식은 있고, 한 적 설만 없습니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학폭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동관 소위 내정자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이제 당 내에서는 혹시 정순신 때처럼 네.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또 당시 피해자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아는 뭐 그 당시 학교 선생님들 네. 혹시 튀어나오면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국민들한테 휘발성이 제일 큰 이슈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한테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라. 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공식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민단체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더군요. 예. 자, 어제도 이 전 장의원, 그러니까 장애인 예. 차별철폐연대 전직 관계자 증언을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가 감사를 했고요. 네. 감사를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밝혀졌는데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입니다. 이분 있을 때 전장현 소속 단체들 네. 꽤 많은데 1년에 한 150억, 네. 3년에 한 45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원 내용 중에 집회 시위 참여하면 일당을 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받고 시위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돈 받고 시위에 네. 시위가 노동이다. 네. 돈을 준다. 월급을 준다. 이제 이렇게 된 자료가 있고 그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중에 시위 중에 집회 시위 중에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법 시위 때까지도 돈을 준 겁니다. 이거는 불법 시위에 돈 주면 안 되거든요. 보조금으로 불법 시위를 지원했다. 국민 세금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해 오늘 했고요.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전장현이 지하철 방해 시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 당신 월급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어쨌든 저희도 이 전장현 측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전장현 측에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박형석 공동대표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전장현은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고 그건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현과 관련된 소속된 단체에서 회원단체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런 단체하고는 또 다른 단체예요. 소속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업권과 인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전장현을 이제 낙인 찍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도 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일당으로 동원됐다라는 거는 그거는 낙인 찍기죠. 그거는 급여를 받고 있고요.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입니다.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캠페인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고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에 캠페인을 했는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이 자존감마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치게 하고 혐오하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전장현 박형석 공동대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거 다 인정한 거예요. 제. 그래요, 저게? 왜냐하면 첫 번째는 본인이 전장현 회원단체, 소속단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 내부 사람들이 저 지하철 시위 안 오면 네. 일자리 안 준다, 월급 안 준다라는 제보를 저희들한테 한 겁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회원단체, 소속단체라고 네. 하고 이제 본인이 부인하는 거는 전장현은 연합단체거든요. 상급단체거든요. 네. 상급단체는 돈을 안 받았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함께하는 소속 회원단체가 네. 1년에 150억씩 받은 거예요. 이건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네. 그 집회 시위를 일자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집회 시위 참여하는 게 어떻게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걸 자꾸 우기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이걸 인정을 해줬고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때는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집회 시위는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이번에 못을 박았습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불법 시위에 국민 세금을 줬다는 거예요. 불법 시위 참여하면 일당을 돈을 준다, 월급 준다 네. 해가지고 자기들이 증거 자료를 서울시에 냈어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시민단체 차원에서 누수되는 보조금들이 많고 또 그게 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야당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건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성역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거는 깐깐하게 네. 봐야 된다는 거고 1년에 뭐 100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NGO들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 진보 진영에 가까운 데도 있지만 보수 진영에 가까운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편향돼서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지금 시대에는.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쓴소리 인터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